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시사 이슈 분석인데 박송씨 사건, 예, 아시죠? 이제 뭐 이제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명료하게 결론 난 건 아닌데 지금 보도된 바로 따르면 이제 박송씨 형한테 이제 재산을 관리하게끔 했는데 이제 형이 박송씨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제 개인 재산으로 돌렸다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장윤정 씨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트로트 가수인가? 장윤정 씨인가 이름이? 그분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본인 돈 수입을 관리를 맡겼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와 오빠가 이제 장윤정 씨 허락 없이 돈을 좀 이렇게 써가지고 갈등이 나서 이제 안 보는 사이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시사 이슈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지금 코칭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예비 공직자분들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가족이나 지인이 이제 청탁을 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서 뭐를 막아야 돼요? 공권력 남용을 막아야 된다. 누굴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베이직.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족과 지인을 위한다면 당장의 가족과 지인이 청탁이 거절당해서 불쾌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뭐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청탁을 거절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제 경찰직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비탈진 경사면의 이론. 부정부패는 처음엔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 이제 빗물이 스며들듯이 서서히 스며들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순간적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검찰직 쪽하고 이제 범죄 집단으로부터 유혹이나 아니면 기업체로부터 압력이 심할 수 있는 직종이나 특채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제 이 공직자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청탁을 넣거나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를 둘러싼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접근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가족이나 지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데 있죠. 그쪽에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먼저 친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가족이나 지인이 자연스럽게 이쪽에 사소한 부탁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옥죄는 목줄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볍게 처음에 부탁하는 걸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현직자가 합치면 관행적으로 막 이 정도는 내가 뭐 경찰인데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 위해서 해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그 사소한 것들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나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소한 것부터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위한다면 끊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박송씨 사건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박송씨가 형을 도와주고 싶었겠죠. 착하니까. 그래서 이제 박송씨가 연예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많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그거를 매니저나 기획사에 배분하니 내가 이제 1인 회사를 차려서 박송씨 형에게 아마 매니저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니까 대표라는 직함을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돈 관리하기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형이 알아서 하고 해. 이러면 이제 형이 신뢰를 보였겠죠. 그래, 형만 믿어. 내가 네 돈 불려줄게. 뭐 아니면 철저히 관리해줄게. 이랬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로 형을 원하고, 형이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잘 살길 바란다면, 그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엮여 들어갈 때 형에게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주고 어느 정도 선을 그었어야 돼요. 형, 내가
형한테 월급 줄게. 근데 만약에 이제 매니저한테 주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형이니까 한 350, 400? 그것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사람은 내가 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보람을 느끼지, 내가 한 만큼 더 많은 걸 받아버리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했어야 돼요.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월급 받아서 이제 사는 게 처음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동생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나 스스로 한번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자 생각된다면 뭐 박수홍 씨한테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려는데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있냐. 그것도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면 안 되죠. 언제 어떻게 갚아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요식 행위를 갖춰서 빌려줘야죠. 그래야지만 형이 자극을 받아서 혼자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장윤정 씨 부모님이나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윤정 씨가 그걸 깨달았다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연결되죠. 내가 가족이나 지인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당장에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대처했을 때, 공과 사를 구별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맥락은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홍 씨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박수홍 씨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박수홍 씨가 못됐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착한데, 박수홍 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여지를 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잘못이냐? 형들이 잘못한, 맞죠? 박수홍 씨의 형이나 가족분들이 잘못한 게 그런 명백백패간데, 근데 그러한 여지가 생길 수 있게끔 행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산 관리를 하면서 이제 본인 건물을 샀는데 그거를 형이 누구 명의로 했는지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죠. 그건 형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오히려 형을 도와주는 행위예요. 근데 그냥 형이 확인하면 형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서는 그냥 아예 그냥 자기가 자기 재산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다 맡겨버린 건, 그거는 어느 정도 박수홍 씨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공직자인 내가 가족이 처음에 아주 사소한 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를 내가 도와줬어요. 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돼도 그렇게 처벌을 크게 받지 않는 어느 정도 관행화된 청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뭐 이 정도까지는 간행으로 할 수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리는 거예요. 했는데 요구하는 상황들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위한다면 내가 공적인 지위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 엄격하게 자르고, 근데 공적인 신분이 아닌 아들이나 그냥 한 사람의 친구로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루트를 모색해야 돼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공적인 신분에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해야죠.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박수홍 씨 사건은 뭐 분석하고 말고도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이제 박수홍 씨 형 가족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한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드러난 게, 박수홍 씨도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박수홍 씨 나이 많잖아요. 50대라면서요. 근데 그 30년 넘는 기간 동안 형만 그냥 무턱대고 믿고는 최소한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지 않는 절차는, 그 부분은 박수홍 씨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과연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게 가족을 위한 건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아이 심리 전문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이 행동을 해도 되고 이 행동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거를 부모가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무조건 아이 보고 잘했어 해주는 거는 아이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욕망을 가질 수 있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대가 없이 그냥 계속 자식 번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악하고 선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가족을 원한다면 가족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무조건 믿고 나는 가족이면 무조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맹신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들 중에 보면 저희 가족은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이 말을 해요.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인간사에서.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가족이 이런 정도의 부탁을 하는 건 너무나 절실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합리화하고 도와준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은 뭐 면접 시사 이슈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이제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게 돼요. 일반인에 비해서. 경찰 순경이라 할지라도 구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보다는 공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남용하는 순간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각심을 좀 이제 고치시켜 드릴 겸 박성웅 씨 사건 간략하게 분석할 겸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